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나와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운명과 성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사와 도둑. 정말 극과 극이죠? 한 명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든 법을 어기려고 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둘의 운명이 같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로 연결돼서,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이상한 관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교육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관계는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검사라는 직업은 왜 존재할까요? 바로 도둑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도둑이 있기에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셈이죠.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바로 의사와 환자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두 사람의 삶도 결국에는 아주 깊숙이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이랑 수감자는 어떨까요? 이건 더 극명하죠? 한 명은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한 명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도 매일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정반대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여기가 교실이라면 당연히 졸업하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끝내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졸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둘째,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 그 동기를 파악하는 거죠. 셋째, 그렇게 얻은 걸 나만의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찰을 가지고 책을 쓰든 제도를 바꾸든 해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도관이 그냥 수감자를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 그들의 행동 패턴을 깊이 연구해서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단순한 교도관을 넘어서는 겁니다. 당연히 승진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일을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구 프로젝트로 보는 것.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결국 이 길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셈입니다. 배움을 선택해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정체될 것인가.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배우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년째 교도관, 똑같은 철창 신세. 왜? 누가 당신에게 거기 계속 있으라고 했는가? 이건 뭐냐면 배우지 않으면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환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이 학습을 제대로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법처럼 그 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지위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거죠. 자, 검사의 예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처음에는 아마 작은 절도 사건 같은 걸 맞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범주의 본질을 파고들고 3년, 7년 공부하면 다루는 사건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거물급 금융사건 같은 걸 맡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예 법정을 떠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처럼 나라의 시스템을 만드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의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환자들, 증상만 보고 약만 처방하는 의사는 말 그대로 기술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교과서로 삼아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의사는 다릅니다. 몇 년 후에는 병원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검사, 의사, 교도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비단 이런 특별한 직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장에 관한 아주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학생들한테서 배우고 리더는 팀원들한테서 배우죠. 심지어 검시관은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사망자로부터 진실을 배우잖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관리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바로 그 상대방이 나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역할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